자, 이쪽 삼각함수의 미분은 크게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삼각 공식, 그 다음에 극한, 그 다음에 미분이야.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공식이 제일 어려워. 극한하고 미분은 쉽습니다. 근데 공식이 어려워. 공식이 앞에 나온 공식 또 외우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있는 공식은 더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을 달달달달달 외울 줄 알아야 되고 달달달달달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보면 처음 보는 친구를 위해서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얘를 뭐라고 했냐면 코시컨트 세타라고 읽어요. 코시컨트 세타에 은우야 이런 거 따로 내가 할 거니까 좀 너 책 보고 연습하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얘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고요. 얘는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하다 보면 좀 이해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좀 어색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 보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뭐가냐면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인의 공식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식이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지? 근데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시컨트 제곱 세타. 이게 중요한 식입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1로 이제는 외우지 말고 시컨트 제곱으로 외워서 쓰자 이거야.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을 시컨트 제곱으로 써야 된다고. 앞으로 공식이 계속 등장할 거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야. 알겠나요? 얘를 뭐로 나누면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은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분의 1은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식입니다.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코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 중요한 식이라고 계속 나올 거니까 연습해가지고 꼭 알고 있어야.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안 까먹을 건데 요놈은 좀 많이 봤을 건데 요놈까지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시컨트 제곱하고가 짝꿍이야. 미분 짝꿍이야. 탄젠트하고 시컨트 제곱하고가 짝꿍이고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 제곱하고가 짝꿍이야. 두 개가 세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부호적인 부분 다음에 하는 거고. 아시겠죠? 첫 번째는 요거고 부호에 대한 생각은 너희들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요거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이걸 외우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 길이를 구할 때 삼각함수 세 변의 길이 중에 어떤 길이가 나왔을 때 다른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여가 1이 나왔으니까 이 1을 이용해서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세타를 이 1을 이용해서 여기가 사인 세타예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생각 아니지? 요거 봐볼게요. 이거 봐볼게요. 이거에서
이 길이가 1이 나왔죠. 그리고 얘가 세타가 나왔어. 자, 우리가 삼각비 사인 코사인은 빗변에 대한 이렇게 기준인 거다. 빗변에 대한 사인, 빗변에 대한 대변, 빗변에 대한에서 뭐 끼인 변, 밑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코사인 사인이 얘는 각에 대해서 빗변이 아닌 변이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야.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인데 코사인이 이게 나왔으면 코사인 바로 썼는데 이게 나왔을 때는 이 길이는 어떻게 쓰자? 코사인의 역수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사용을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이긴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극한적인 문제에서는 시컨트보다는 그냥 코사인 역수를 그냥 선생님 써서 풉니다. 그냥 코사인 역수.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가 1이면 여가 1이면 요 길이가 당연히 이건 탄젠트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지? 다음 두 번째는 이쪽에 있네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연습할 거야. 얘는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거야. 왜냐면 연산할 때 시간을 좀 줄여야 되잖아. 우린 하나의 변을 보면 나머지 변을 짝짝 나와야 돼. 하나의 변을 보면 짝짝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길이가 1이고 세타가 지금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가 세타야. 이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 길이.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사인 관계인데 이 길이가 먼저 나왔지. 그래서 요게 길이는 요 길이가 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각에 대해서 요것분의 요거가 탄젠트인데 요 길이가 1이 나왔지. 그래서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고요. 무슨 연습을 하자는 거냐면 너희들이 요 연습은 한번 하고 가라 이거야. 뭐 세타가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어요. 직각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사인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사인 코사인은 쉬웠다고. 그러지? 그럼 이 길이가 나왔을 때 탄젠트는 쉬웠다고. 그럼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길이는 역으로 가는 거잖아.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걸. 근데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길이 구하라는 거.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길이 구하라는 거. 그것은 역수라고.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길이 구하는 게 역수라고. 할 수 있겠니? 이 연산이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니? 연습해야 돼. 자, 이 길이를 뭐라 놓고 할 거냐면 A라고 놓고 가볼게요. 그럼 이 길이가 A이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다고. 근데 거꾸로 나왔다고. 여기는 A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1A가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세타에 대해서 이것분의 이것이 사인이라고요. 근데 거꾸로 나왔으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B가 된다고요. 연습하는지 알겠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하게 나온 사인 코사인도 앞으로 나올 거지만 이제 불편하게 나오는 뒤집어서 나오는 형태가 많이 등장할 거니까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달달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읽은 대로 하면 좀 더 빨라요. 이게 코사인 이거 코사인인데 거꾸로 나왔다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와우 드디어 삼각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삼각 공식은 사인 요런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야. 단순한 예로 이런 거지.
사인 특수각은 할 줄 알았지만 사인 75도 같은 경우는 사인 45도 플러스 30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 없나? 없네요 일단은. 응?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도 특수각 얘도 특수각이니까 얘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이겠지. 그지? 우리는 얘를 쪼개가지고 특수각을 쪼개서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중 증명하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덧셈 정리의 증명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 증명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나와. 학교 시험에 증명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유인물을 하나 줬어요. 거기에 보면 증명 3가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문제, 증명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이는 증명이 오늘 증명을 해줄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있잖아. 저기 원 그려진 거에 원 그려진 것이 예전에는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얘는 뭘 이용할 거냐면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3번도 있긴 하고 그 전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회전 변환도 있었고요. 알겠어요? 합동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고 한번 그림 그려보고 써봐야 됩니다. 자, 현재 이 그림은 이 바탕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바탕에서 출발점은 뭐냐면 직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그 안에 또 새로운 네이저바는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이 각을 알파로 놓고 이 각을 베타로 놓고 출발한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면 우리는 F에서 마주보는 쪽에 수선을 그리고요. 수선을 그리다 보면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가 나와서 이 길이는 뭐가 나올 거야? 이 길이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가 뭐가 될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지저분해질 거니까 바깥쪽에다 표현해 볼게요. 요놈이 뭐라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를 하나씩 나타낼 거야. 하나씩. 자, 이 길이는 뭐냐면 이 길이는 뭐라고? 1 코사인 베타. 여기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이 길이는 뭐야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다시 코사인이죠. 이 길이에 대한 다시 코사인. 그러면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길이는 이 길이에 대한 알파에 대한 사인 값. 이 길이는 그러면 라인 위에다 그릴까요 그냥?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 순서상 알파가 먼저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사인 알파 값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길이는 자 여기가 알파이면 이거 각은 여각이고 요 각은 다시 알파가 되겠죠. 요 각이 다시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는 뭡니까? 요 길이는 베타 각에 대한 1에 대한 사인 값이야. 요 길이는 사인 베타야.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이 길이에 대한 코사인 길이고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다시 이 길이는 사인 베타에 대해서 요런 사인 값이니까 요놈이 이 길이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준비 작업 다 했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조합시키면 되겠죠. 이 길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거는 증명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낸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 사입니다. 순서상 외울 때 알파 베타 순서대로 하는 거고 대신 가운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뭘 증명했냐면 코사인을 증명했어요. 코사인 증명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 사사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증명 한 번 했으면 무조건 외우는 거야. 사코 코사 코코 사사. 알았어? 차에 갈 때 사코 코사 코코 사사 외워. 됐어? 순서는 알파 베타.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증명한다면 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만 집어넣으면 돼.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여기다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코사인은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사인은 앞에 마이너스가 뛰쳐나와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 사인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집으면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앞에 플러스가 돼서 얘는 코코 사사인데 부호가 앞에는 플러스. 외우는 방법은 알겠지? 사코 코사 사인은 부호 똑같고 코사인은 코코 사사 부호가 반대.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너만 잘하면 돼. 그리고 외워야 되겠지? 자, 탄젠트는 어떻게 할 거냐? 탄젠트는 위에 있다는 공식 쓰고 아래다가 증명을 해볼게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외웠어? 우리 외웠어? 외웠어? 못 했어? 아니 외웠냐고 못 외웠냐고. 뭘요? 지금 외운 거 코사인은 뭐였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마이너스 사사.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부호가 반대. 사인은 사코코사 사코코사 부호는 그대로. 됐니?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라졌고 얘만 남아.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하기 형태 1 빼기 곱분의 탄젠트 합 이렇게 된다고요. 순서가. 그리고 부호는 여기 부호하고 여기 부호가 똑같고 여기가 반대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의 폼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 보통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얘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인데 여기 있는 부호가 그대로 여기를 따라가고 밑에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자의 부호가 그대로 간다. 그거 얘는 부호가 반대다. 알았습니까? 사인의 부호는 똑같이 플러스로 가고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코코사사 사코코사 이거의 형태를 외워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오늘 밤에 가가지고 달달달 외워놓고 자기 전에 외우다가 자면 꿈속에 나타납니다. 쌤 어제 꿈을 꿨어요. 로또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왕이 될 상에 대해서 얘기했어. 왕이 누군가 됐어.
내 꿈속에서.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내가 핸드폰에다 그 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근데 핸드폰에 번호가 없네. 핸드폰 번호가 없어.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꿈속에서 잠을 자가지고 꿈을 꿨어. 뭔 소리야? 꿈속에서 잠을 자서 꿈을 꿨고 꿈속에서 깨어나서 로또 번 꿈속의 꿈, 그러니까 몽중몽인 거죠. 몽중몽이라는 거냐? 꿈속에서 꿈중 꿈에서 잠을 자가지고 꿈을 꿨어. 로또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번호 저장을 한 거야. 그 꿈이 있어요. 그게 꿈이었어. 번호가 한 세 개 정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정확한 기억인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바로 깼을 때가 기억이 제일 선명하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 기억이 사라져 버리잖아. 난 적었다 확신하시고 안 적으셨어요? 아니 난 적었다고 생각했지. 적었다 확신했는데 했는데 좀 이따 보니 다시 꿈에서 깼더라고. 이런 씨. 끝났어.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했어. 자기 전에 그만하기. 자기 전에 외우기 잘하고 그러면 꿈에서 나타난다니까. 그런 거 모르냐? 꿈에서 자기 전에 막 생각하면 꿈속에서 내가 그걸 풀고 있어. 다음 배각 공식. 자, 이 덧셈 우리는 이제 이 삼각 공식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나마 절반 사라졌습니다. 절반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덧셈 정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배각 공식이라는 말은 이 베타 대신에 알파만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맨날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고 쌓고 코사해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달달달 다시 외웠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사인 2알파는 뭐야?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2알파도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알파 대신에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베타 대신 알파 넣어서 쓴 거야. 그런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 대신에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 대신에 뭘 넣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을 수도 있고 사인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를 주로 사용한다 이 말이야. 세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탄젠트는 마찬가지로 그 식에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된다고요. 얘도 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외우는 거에 다해. 합 외우고 이 배각은 합에다 한번 넣어가지고 써보고 외우고. 됐습니까? 자, 반각 공식은 어디가 있냐면 반각 공식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자, 이 작업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작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을 쪼개서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지. 하나의 각을 쪼개서 각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합으로든 차로든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배각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배각을 한 각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두 배각을 한 각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겠다. 반각 공식 같은 경우는 절반의 각을 하나의 각으로 절반의 각을 15도를 30도로 계산하겠다 이거지. 이게 좀 자유자재가 된 거야. 더하기도 뺄 수 있고 두 각을 한 각으로 바꿀 수가 있고 반각을 두 각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그랬으니까 요 식은 똑같은 식이 되겠지. 역개념이잖아 따지고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알파 자리에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계산해서 적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나온 거야. 2 알파가 아니라 이제 알파가 나온 겁니다. 역개념이라 했어. 두 배각을 한 배각으로 만드는 거고 절반각을 절반각을 한 각으로 만든 거야. 한 각을 두 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죠.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었고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 탄젠트는 뭐야?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죠.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이 중에 우리가 일단 활용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예각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자,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직선은 이 베타 각으로 기울기가 잡혔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m 다시가 m부터 갈까요? m이 x축의 양변방과 각을 알파 각을 갖고 있지. 그럼 m이 뭐야? m이 의미하는 게 탄젠트 알파죠. m 프라임이 의미하는 게 뭐야? x축과 각 베타 각이죠. m 프라임은 뭐라고? 탄젠트 베타지. 그럼 얘 각은 뭐야? 요 각은 요 각에서 요 각을 뺀 거죠. 요 각에서 요 각 뺀 거지. 그러지? 그럼 요 각이 되는 거지. 가능하겠지?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응? 100%야? 100% 아니야. 뭐가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입니다. 두 개가 무슨 각이야? 보각이잖아요. 보각. 탄젠트 보각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탄젠트 보각이란 말은 뭔 말이야? 합이 180도잖아요. 합이 180도에 요거랑 더하면 180도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하고 요놈의 기울기가 어째?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요놈하고 요놈은 얘가 둔각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 내가 구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어?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 예각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양수로 만들면 어차피 예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하고 얘를 양수화 시키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다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식에다가 m 프라임을 집어넣겠다 이거야. 1 마이너스 m1 m 프라임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m 프라임 m1 m2 이 말이에요. 1 플러스 M. 오케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절대값 붙이면 이제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된다. 그리고 요걸 하고 나서 이 값이 특수각이 나오면 각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직선 두 개가 나오면 각 두 개가 나오면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히 직선 두 개 나오면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루는 각을 구해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다음부터는 자 연습하라고죠. 요거는 그 연습이네. 역수 연습이네. 각변환 시컨트는 코사인 역수니까 코사인 역수로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역수 코사인 분의 1로 쓰면 돼. 각변환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겠지? 보여줘야 돼? 보여줘?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뭘로 구한다고? 탄젠트로 구한다고. 직선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직선하면 기울기야. 직선하면 기울기인데 그건 탄젠트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계산했어? 알파, 베타 이렇게 본 거지. 탄젠트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베타는 2인 거야. 1 모르겠으면 알파 베타로 쓰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탄젠트 알파 대신에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 탄젠트 베타 1을 거고 기다려 마이너스 1 여기다 2를 쓸 거고 이렇게 쓸 거라고 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고요. 연습하라고 계속. 그리고 절대값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네요. 3이 나왔죠? 탄젠트 맞나? 맞죠? 3이 나왔지? 탄젠트 예각이 3이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 예각이라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뭐 생각하면 되겠지?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1, 3의 비를 갖고 있다고 해? 여기가 얼마야?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은 뭐야?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의 역수로 구할 수도 있고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고 시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하고 세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좀 더 어려운 내용이네. 자, 현재 우리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라는 거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는 공식 정리하면은 얘가 어떻게 난다고? 사코 코사. 네, 사인은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알파각, 베타각에 대한 이 알파각에 대한 사인값, 이 베타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지. 근데 알파에 대한 것은 여기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고 베타각에 대한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정도면 기본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약간 우리가 그냥 중급 문제, 기본 개념을 이용한 문제야. 현재 그림과 같이 벽에 세로가 H 액자가 걸려 있어. 액자를 바닥 끝에서부터 높이가 2.5m 위에 있는 이렇게 이 높이에 있고 벽에다 5m 떨어진 액자를 올려다 봤을 때 액자가 아래 끝 위 끝에 바라본 시선의 각이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이 세타야. 근데 이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7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을 이러한 삼각형을 연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한 뭐가 나와서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각이 나왔다는 소리처럼 생각하면 돼. 탄젠트 세타가 나왔다는 것은 각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각이 나왔고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알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공식을 쓸 수 없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나온 길이를 봤더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나오고 이 길이가 나왔어. 그럼 어째? 자연스럽게 여기 관계가 있는 뭘 만들어낸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여기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타각을 봤더니 세타각이 요 각에서 요 각을 뺀 거. 큰 각을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로 놓으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탄젠트 알파는 얼마야? 탄젠트 알파는 5분의 얘가 1.51 5분의 h 플러스 1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이고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고요? 7분의 1이고요. 뭔 알겠니? 됐어 안 됐어? 어떻게 풀어? 얘를 쓰면 요놈과 요놈으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맞나요? 탄젠트 공식 어떻게 돼? 외워야 돼. 지금 너는 지금 공식을 모르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내가 공식을 알면 이걸 풀 수 있겠냐 없겠냐 해서 생각이야. 알겠어? 유선 이해되냐? 유선 처음이구나.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봐.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알파면서 우리가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각을 만들어낼 때 두 개의 각이 나오면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지. 그러지?
이렇게 주어진 걸로 안 주어진 걸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지. 다시 말해서 알파 탄젠트 베타를 가지고 탄젠트 알파 베타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뭘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탄젠트 베타로도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연산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얘가 헷갈리면 요놈을 세타로 놓고 그러면 두 개를 뭐 하면 돼? 두 개를 더하면 되네.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럼 우리 마음이 좀 편해졌잖아 지금. 됐지? 우리가 주어진 식은 지금 탄젠트 세타 플러스 베타, 이게 연습이 되면은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합 공식을 쓸 거고, 누구랑 누구? 이거랑 이거의 합에 대한 내용을 쓸 거고, 1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고, 여기가 플러스 분자가 부호가 똑같다 했습니다. 여기가 5분의 1 7분의 1로 계산을 했더니 5분의 h 플러스 1이 나온다 하면 연산이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알겠어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튼간에 처음에 그림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각을 두 개를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이런 그림들이 떠오를 거야. 두 개를 붙였다는 것은 더하기로 붙여도 되고 빼기로 붙여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제는 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덜어져야 됩니다. 두 배 각도 가능하고 절반 각도 가능하고 이제 좀 유연하게 우리는 이런 각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합성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 합성은 증명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증명은 사실 우리는 보통은 증명 안 할 건데, 합성함수 증명은 어디에서 왔다가만 설명하면 되게요. 덧셈 정리해서 왔어요. 자, 우리는 지금 공식 배웠어요. 공식을 배웠는데 남아있는 것은 딱 덧셈 정리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개가 덧셈 정리에서 나온 거야. 파생 되긴 했어요. 사인 덧셈, 코사인 덧셈, 덧셈 뺄셈. 덧셈은 덧셈 뺄셈을 덧셈이라고 해요. 덧셈 정리를 하고, 덧셈 정리를 가지고 200각이 나온 거고, 200각을 나와서 우리는 반각이 나온 거야. 덧셈만 배운 거야. 물론 그 다음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생돼서 합차를 곱으로 만들고 곱을 합차로 만드는 것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는 안 써. 내신도 안 나올 거고. 근데 어려운 내신에서는 한 문제씩 나오더라 이거야. 그 공식을 알아두면 쉽게 가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걸 외운 사람들은 외우고 선생님은 뭐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좀 억지야. 근데 그걸 알면 쉽게 문제를 푸는 연산 문제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덧셈만 쓰고 가가지고 연산해갖고 만들어내거든. 그걸 공식화 시켜놓은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도 삼각함수의 합성도 덧셈 정리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뭐만 할 거냐면 이용만 할 거야. 뭐만 할 거야? 이용만 할 거고, 이것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아마도 이야기거리에 나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원래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은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더했더니, 얘를 더했더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더했더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알파가 새롭게 등장을 했죠. A, B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 알파 구하는 연습만 하면 돼. 자, 이 알파 구하는 연습은
단위원을 그리면 돼요. 단위원 그려가지고 뭘 찍으냐면 A, B를 찍습니다. A, B를 찍어. A, B가 어디 있겠지? A, B를 찍습니다. A, B를 찍으면 요 4분의 시초선이 있을 거고 시초선하고 이루는 각이 발생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발생할 건데 이 각이 알파입니다. 외워. 일단 외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원래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얘를 전개해보면 오른쪽 그냥 침범해 쓸게요. 이거는 얘를 전개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뭐냐면 사인 뭡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사코 코사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얘 식으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코사인 알파의 사인 세타고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니 지금? 이해돼? 자, 정확하게는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얘가 됨을 쓰고 얘를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실은.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요 놈이 B였던 거지, 원래.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무조건 쓰고 알파 위치는 여기다 이 말이에요. 알파의 위치는 여기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죠. 항상 우리는 여기까지 써야 돼, 원래. 단 a는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이고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무조건 쓰고 여기에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외우고 뭘 그림을 이해하면 되냐면 요 그림을 이해하면 돼요. 얘를 외우고 어떻게 한다 해서 좌표 평면에 사인 순서 조심해야 돼. 사인 앞에 있는 부호가 지금 x좌표고 코사인 옆에 보이는 부호가 y좌표야. 이렇게 쓰면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뭘 판단할 거야? 코사인 알파는 생각할 거야. 코사인 알파는 여기를 직각삼각형 그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돼?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 길이가 지금 a이고 위치가 a야. 위치 길이라기보다는 위치. 요 길이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라고 이 그림을 보면서 작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마무리. 자, 잘 보세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얘를 사인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코사인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은 세타 마이너스 베타야. 조심하세요. 뭐가 위에는 세타 플러스 알파야. 근데 아래는 뭐냐면 세타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베타가 어딨냐? 베타가 어딘지만 알아내면 되겠지. 베타는 어디 있냐면 시초선 말고 Y축이야. Y축에서 돌아간 각이 베타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가 우선권. 얘는 시초선은 이렇게가 우선권. 요 놈을 각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베타를 보면서 우리는 작성을 할 거야. 코사인 단 코사인 베타라는 것은 코사인 베타는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사인 베타라는 것은 루트 지금 뭘 보고 그릴 거야? 좌표 평면에 있는 단위원 같은 놈을 보면서, 단위원은 아닙니다. 반지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원을 보면서 사인 베타는 것은 이것분의 이것분의 a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이거죠. 됐어? 순서대로 가면 돼.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이렇게 외우고 그림 그려서 우리는 알파 값을 구한다. 됐니? 됐습니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 쓰고, 베타는 그림의 어디 그 베타란 말이야? 요 각이 베타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쌤초에 대해서는 내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중요한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내일 와서 어찌해야 돼? 공식 나오려면 오늘 밤에 잠자면서 공식 외워야 돼. 유성아 외워야 돼. 됐어? 마무리. 세 개 공식만 외우면 돼. 덧셈, 2배가, 그 다음에 반각, 그 다음에 오늘 합성.